청소와 함께 오늘 마이크로 시멘트 시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본드 자국 이물질 없게 싹싹 긁어줍니다. 시공에 있어서는 밑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일을 철거한 바닥이라서 바닥에 본드 자국이 조금 있네요. 크랙도 있습니다. 크랙은 탄성이 있는 마페기사의 510D 카트리지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 시멘트는 벽면에 시공하는 시공이었는데 그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닥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바닥의 미장을 1차, 2차 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작업을 할 때 이미 나와 있는 크랙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내구성 또한 확인이 된 자재를 사용을 해야 자동 수평 몰타를 했을 때처럼 단단하고 크랙이 없는 바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있는 바닥은 미리 자동 수평 몰타를 한 후에 마이크로 시멘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 전달을 드립니다. 깊거나 넓은 크랙이 있는 경우는 초속경 몰타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실크랙은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있는 510D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귀찮더라도 바닥의 크랙은 모두 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크랙이 가지 않는 바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 수평 몰타를 하고 나서 코팅을 하는 빈티지 바닥 시공과 원톤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솔리드 에폭시, 그리고 오늘 작업할 마이크로 시멘트, 이 마이크로 시멘트의 가장 약점은 내구성과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크랙을 다 잡아놓은 후에도 이렇게 메쉬망을 꼼꼼히 깔아 두어야 4mm로 작업하는 자동 수평 몰탈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자동 수평 몰탈로 작업하는 빈티지 바닥 시공은 마블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에폭시는 마블링이 아예 없는 무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하는 마이크로 시멘트는 직접 미장 칼로 2번 밀어주는 무지의 솔리드해 보이지만 마블링이 어느 정도 있고 칼자국도 보이는 작업입니다. 바닥에 미장칼 텍스처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벽면과 바닥의 마이크로 시멘트 일체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공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재 교반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하나 에폭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톰소여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는 이액형으로서 분말통 안에 이렇게 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만 넣고 작업하는 타입도 있으니 문의주세요. 교반을 할 때는 항상 수지를 먼저 넣고 그 위에 가루를 부어 넣으셔야 교반이 알갱이 없이 잘 된다는 거 전달드려요. 크랙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중인 자재, 작업자의 편의성에 맞게 양생 속도를 맞춰주는 자재, 난 그런 자재가 좋더라. 교반은 몰탈 교반용 전용 교반기로 2분에서 3분 이상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유럽 미장 자재와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의 다른 점은 유럽 미장 자재는 미리 교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장 자재는 어느 정도의 마블링이 보여요. 자연스러운 마블링이 나온다는 거죠. 헌더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는 솔리드한, 마블링이 없는 솔리드한 무광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교반이 되어 있는 유럽 미장 자재와는 다르게 교반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작업성에 맞는 점도를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 안에 비율에 맞게 미리 저희가 측정해 놓았으니 통 안에 있는 비율대로 교반하시면 작업할 때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을 하시다 조금 되다고 느끼거나 굳어서 퍽퍽한 느낌이 든다면 물을 조금 더 넣고 교반을 하시면 다시 편리한 작업성을 찾으실 수 있어요. 색상은 백색에 살짝 미색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교반과 시공 시에 살짝 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르게 되면 좀 더 밝아집니다. 오늘 현장은 스튜디오예요. 벽면과 바닥 또 호리존까지 일체감을 원하십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기 딱 좋은 점도로 교반이 됐다고 하면 미장을 시작해 볼 텐데요. 호리존으로 사용할 벽 부분부터 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가 너무 묽게 교반이 되면 벽면 작업을 할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으니 점도를 조금 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작업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의 특성상 묽게 작업한 것과 되게 작업한 것들이 섞여 있어도 유럽 미장 자재처럼 마블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톤으로 표현되니까 작업하시는 분의 입맛에 맞게 물기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하시는 트로엘 또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작업자가 원하는, 작업자가 편리한 트로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차 작업하고 2차 작업을 할 때는 마이크로 시멘트 특유의 그 텍스처를 원하기 때문에 그 텍스처까지 곱게 지워지게 만들어버리는 트로엘을 사용한다면 마이크로 시멘트 특유의 칼자국을
낼 수가 없으니 현장 컨셉에 맞게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작업은 밑작업 시다지라고들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차 작업을 할 때는 두꺼운 알갱이를 사용하고 2차 작업을 할 때 고운 알갱이를 사용해서 마감을 하는데요. 각 회사별로 자재의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1차 작업을 할 때 알갱이가 두껍고 빨리 경화가 되는 자재를 사용을 해서 후속 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자재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면이나 모서리면 같은 이런 세부적인 표현을 할 때는 고무 헤라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2차로 미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로는 그냥 대충 밀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차피 2차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차를 대충 해도 무관하지만 2차 작업을 하기 전에 대충 작업해 놓은 공간을 일일이 다 샌딩을 해줘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 2차를 해 주어야 깔끔한 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샌딩을 해야 하는 공간이 무척 많아지게 되겠죠. 1차를 대충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작업을 하기 전에 샌딩 작업을 덜 하시기 위해서는 1차 작업을 할 때도 조금 더 세심한 작업을 요망드립니다. 다른 석회 미장처럼 연결되는 구간의 작업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마블링이 생기지 않으니 크게 긴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벽면 작업을 마치고 바닥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공간에 가장 깊숙한 모서리부터 작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합니다. 미리 깔아두었던 메쉬망 두께만큼 살을 올려주면서 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트로웨를 15도 각도로 들어주면서 자재를 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메쉬망은 크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바닥에 살을 올릴 때 두께감도 잡아주기 때문에 1차 미장을 할 때는 자재가 조금 더 소요된다는 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망 자재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울게 되거나 천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으니 그 점도 확인 잘 해주시고요. 보통 마이크로 시멘트는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 평수와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함께 작업을 하시면 생각보다 금세 밀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작업을 할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존 바닥의 컨디션에 따라서 1차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두껍게 어떤 부분은 얇게 피어나가야 하는데요. 자동 수평 몰탈과 견주어 보았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손끝의 감각보다 올바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또 올바른 공정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동 수평 몰탈 마감용 자재로 작업했을 때 10개의 현장 중 1개의 현장에서 실크랙이 발생된다고 하면 마이크로 시멘트에서는 그 2배, 10개의 현장 중 2개에서 3개 정도는 크랙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고객분들께는 꼭 전달이 돼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수가 되는 수영장 같은 공간에서도 마이크로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고들 있는데요. 방수라는 것은 우레탄이라는 자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방수용 자재로 나온 우레탄마저도 옥상에 작업을 했을 때 2년 3년이 지나면 들뜨고 크랙이 가고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마이크로 시멘트 작업 후 아무리 두꺼운 코팅을 여러 번 올렸다 하더라도 물을 사용하는 공간, 외부 공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미리 전달드립니다.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마다 양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생 속도가 느린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뜨거운 공간과 뜨거운 물 사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재에서는 자재 안에 검은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샌딩을 했을 때 표면이 어둡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는 마감에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의 특성 때문에 공정은 좀 더 길고 주의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가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과 바닥이 꼭 일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현장은 굳이 마이크로 시멘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솔리드 에폭시나 빈티지 바닥, 유색 라이닝 후 무광 코팅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는 하단에 태그를 붙여 놓겠습니다. 조명이 없는 현장이라 미색의 자재지만 회색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양생이 되고 난 후에는 밝은 색으로 노출이 됩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작업자분들께 이것저것 요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끝부분은 양생이 되고 있네요.
1차 작업을 마치고 배풍기를 틀어 넣으면 약 2시간, 3시간 뒤에는 후속 공정, 샌딩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1차 작업 후에 양생이 되었고요. 이제 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작업을 할 때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딥등기를 통해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작업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구석구석 깔끔하게 샌딩을 해주셔야 2차 작업을 할 때 마감이 좀 더 좋게 나오겠죠. 벽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샌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위장 작업 후에 누렇거나 검은색으로 이렇게 자재를 뚫고 색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위 표면에다가는 백색 낙하로 한번 덧방을 해주셔야 2차 작업을 했을 때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1차 미장 후에 양생 후 밑작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프라이머 없이 2차 미장 작업으로 들어가셔도 무관합니다. 2차 미장 작업을 할 때는 1차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고 작은 알갱이의 자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깔끔한 마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1차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시멘트 자재는 수성 몰탈로서 냄새는 없습니다. 1차보다는 양생 속도가 더 느린 자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트루의 사용 방법은 1차 작업과 동일합니다. 마이크로 시멘트 특유의 텍스처는 존재하지만 칼자국, 칼이 지나간 그 동선의 단차는 없게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요령입니다. 잠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빨리 말하네. 진짜 빨리 말하네. 근데 깔끔하죠? 이음새가 전혀 없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2차 미장까지 마치고 난 후에 배풍기를 틀어놓으면 2-3시간 뒤에 양생이 됩니다. 그 위에 무광 코팅제를 발라줄 예정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문가들의 소중한 노하우들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제작에 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감된 영상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단 하나의 퍽시 톰소요 유럽 미장에서 단 하나 되세요. Mm-hmm.